오늘 2부는 자동차 상담입니다. 이 시간 상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2020) YTN 라디오 연중기획 코로나19 이제는 심리방역이다. 안녕하세요. 오정혜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우리 결혜의 노래 아리랑입니다. 코로나19가 참 오래가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눈물의 아리랑 고개를 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여전히 두렵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이 힘겨운 아리랑 고개 손잡고 같이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요, 눈물고개도 어느새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세원 교수의 뜻을 기리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와 한림제약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국내 여행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러면서 장거리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올해 휴가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9월 정도로 좀 잡아놨습니다. 오. 도리어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예. 일을 한다든지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도리어 이제 9월 정도 되면 좀 한산할 것 같아서 예. 9월 한 초중순쯤에 한 2, 3일 정도 좀 어디 한적한 데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네네. 예. 국내뿐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국내 여행인데 네.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떠났다가 네.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 집에서 있을 때는 안 하도 안 아프다가 어디 또 오래간만에 멀리 가게 되면요. 예.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멀쩡하다가 얘가 장거리 갔을 때 또 한산한 곳에 이 외골진 곳에 갔을 때 예.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이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한 7년, 8년 이상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사실 어디가 고장날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일반 정비업소에서 보는 것도 뭐 1, 2시까지 보지만은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 고장나면 방법이 좀 없습니다. 문제는 예. 운전할 때 이런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미리부터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운전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안전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주행하기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주시죠. 가장 먼저 많이 봐야 될 게 타이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어, 예. 네, 타이어는 운행 도중에 고속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면은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엔진이라든지 변속기 다른 건 고장 나면은 갓길에 세울 수가 있지만은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파열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차가 꺾이면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또 타이어의 홈 깊이 트레드라고 하죠.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한 1.6mm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타이어는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요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다 말다 지방 내려가면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에 물이 개어 있으면 수막 현상으로 차가 그렇죠. 이제 예. 이 스케이트 타는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홈의 깊이가 이 낮게 되면은 물이 차가 달리면서 빠지질 못합니다. 홈 사이로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막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더 미끄러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마모가 많이 된 타이어는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비용은 일반 소모품이지만은 자동차의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죠. 한 짝당 4개니까 비싸요. 예, 비쌉니다. 예. 4개 다 갈면은 뭐 좋은 타이어 쓰면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진짜 비용이 없다. 그럼 타이어를 상태를 보고요. 예. 2개는 살리는 겁니다. 전륜 구동이면 앞에 2개만 바꾸는 거고 예. 후륜 구동이면 2개 뒤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개를 다 바꾸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타이어 하나만 편마만 생기면은 같이 양쪽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만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타이어도 연식을 보셔가지고 3년 이상 된 건 절대로 새 거라 하더라도 구입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 자기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은 40 psi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보통 약간 넘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약간 적은 것보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나아요. 너무 약간만. 많으면 좀 통통 튀나요? 튀죠. 별로 예. 안 좋죠. 그리고 핸들도 톡톡 돌아가고요. 예. 또 그만큼 차가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적정 공기압이 좋은데 자기 차의 암도의 옆면을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 타이어의 치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심지어는 거기 없으면은 이 우리가 연료 캡 있죠. 뚜껑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차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예. 자기 차의 적정 공기압이 또 어떤 타이어가 맞는지를 면밀히 보시면 되고 역시 기본적으로 에어컨 같은 걸 항상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능이 괜찮은지 냄새가 났을 때는 에어컨 필터부터 미리 갈아서 장거리 휴가 갈 때 가족이 모두 동반하니까 식구들과 냄새 나거나 곰팡이 냄새 나면 역시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뭐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 상태, 패드도 많이 달았으면은 뭐 좀 갈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워시액도 중요합니다. 워시액도 충분히 보충을 하셔가지고 앞유리가 가려지게 되면 문제가 있고 예. 또 와이퍼 고무도 뭐 갈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일반 호환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쓰게 되면은 뭐 4,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거고 또 이 배터리 쪽이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키죠. 저녁 때 야간에는 라이트 키죠. 예. 또 와이퍼 움직이죠. 전기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쑥 나갈 수가 있어요. 배터리. 예, 그래서 수명이 한 2년만 3년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2년만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과감히 교체를 해주는 게 좋지. 예. 배터리는 전조 현상이 없어요. 전조 현상이 없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외골진 숲속에 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터리가 다방전돼 있어. 이런 예.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차의 시스템에서 예.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뭐 하나 세밀하게 좀 봐야 되겠죠. 예. 좀 멀리 오래 떠나실 거면 지금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꼭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캠핑에 대한 관심도 높으면서 예. 캠핑카 관련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개조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캠핑카를 이용해서 먼 거리 떠날 때 어떤 부분 확인해야겠습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토 캠핑입니다. 예. 이 캠핑카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이제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풀어주고 있고 또 이제 나만의 안전한 공간, 안전한 휴식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가족이 동반해서 캠핑카에서 일명 우리가 차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동차에서 자고 먹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건데 한 사람 데 가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갈 때요 중요한 것이 별도의 장치가 안에 많이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 캠핑카는 일반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부엌이죠.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책상이 별도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침대가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장치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한 가지만 문제 생겨도 차박할 때 캠핑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마다 220V라든지 일반 가전제품을 꽂을 수 있는 별도의 전기가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요. 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 자체가 캠핑카로 개조한 것들도 있지만은 뒤에 트레일러 형태로 일종의 캐러반 형태로 해서 끌고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운전할 때도 상당히 차가 길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예.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돼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캠핑카가 지자체 어디 멀리 여행지 가게 되면은 아무데나 캠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왜냐면 오염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정된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캠핑장에 자리가 남아 있는지 또 미리부터 연락해서 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차는 좋고 확인이 됐는데 막상 가서 장소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나만의 안전한 공간 또 코로나 때문에도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셔서 좋은 위치를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캠핑카니까 챙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65번님인데요. 9년 된 소렌토 경유차 차주입니다. 언제부턴가 주행 중에 핸들을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 툭툭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이라고 조향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향장치 중에서 특히 이제 뻑뻑거리고 소리가 안 나던 부위가 나는 거는 상당 부분이 CV 조인트라고요. 밑에 등속 조인트의 이 고무 부스가 터졌다든지 해서 예. 안에 있는 그리스가 다 흘러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0대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7, 8대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정비업소에 가셔야 되는데 예.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핸들을 완전히 100% 꺾어 놓고요. 꺾어진 상태에서 이 밑에 차 안에 바퀴 안쪽을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고무 부스, CV 조인트 고무 부스가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좌우로 한 명이 꺾으면서 밑에서 들여다보면서 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데 예. 일단 정비업소 가셔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CV 조인트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요. 처음에 소리 났는데 한 2, 3일 내로 정비업소에 가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 부스만 갈면은 예전에는 한 10,000원 정도만 주면은요. 예. 이 고무 부스만 갈고 그리스를 다시 채워줬어요. 10,000원이면 끝났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끌고 다녔다. 그러면 안에 있는 그리스가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안에 통째로 모듈을 바꿔야 돼요. 모듈을 바꾸게 되면은 비용이 한 3, 40만 원 나옵니다. 10,000원이면 될 걸 30배를 30,000원 넘게. 30배입니다. 30배. 빨리 가셔야겠네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소리가 나면은요.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셔가지고 정비업소에서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밑에 보면은요. 원인 상당 부분 파악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몸과 똑같네요. 예. 거의 소리 날 때 비슷한데 빨리 가셔야 돼요. 무릎에 똑똑 소리 날 때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3352번님 네. 지금 사연이 저랑 똑같아요. 저 삑삑 소리 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빨리 가야겠네요. 문제가 있으시네요. 만약에 이 소리 자꾸 듣다 보면 네. 내 몸에서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87번님 주차하다가 타이어의 옆이 긁혀서 약간 네. 파였습니다. 교체해야 될까요 하셨나요? 옆면은요 사이드 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옆면이 터졌을 때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참 아까워요. 새 타이어를 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옆에 있는 보도턱에 긁힌 겁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휠까지 긁히면서 타이어 옆면이 쓱 긁히거든요.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일반은 이 쓸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파여가지고요. 고무가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다. 이거 못 쓰거든요. 예. 어느 순간에 어느 충격 이상 받으면은요. 순간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저 가시면 나중에 문자로 해서 찍어서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게 예.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셔가지고 예. 이거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쓸리기나 하면은 괜찮은데 찢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뭐 많이 파였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처 정비업소 꼭 방문해 주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3352번님 제 차는 조금 비탈진 언덕에서 오늘처럼 비를 맞고 조금 많은 시간을 서 있다가 후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익끼익 불안한 소리를 두세 번 냅니다. 네. 엄청 불안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하셨네요. 당연히 습기가 있고 비가 안 오다가 맑은 날이었다가 습기가 예, 많이 예. 있는 공기가 이 패드하고 라이닝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는 거 소리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더 좋지만은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또 한낮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언덕 같은 데 있죠. 예. 세워놨다가 주차장이 이제 언덕이죠. 경사로인데 차를 뺄 때 또 후진할 때 보면 삑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 약간 운행을 해서 5분 10분 정도 운행하시면은 타이어 패드나 이런 데 열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마도 계속 나게 되면은 예. 당연히 상태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패드가 많이 마모됐다든지 편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안착을 시키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소리가 계속 나면 문제지만은 한 5분 10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소리가 없어졌다.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LET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7살 딸아이가 멀미가 심한데 좋은 방법 없나요? 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멀미난데요. 그리고 아이를 앞자리에 앉혀도 됩니까? 카시트와 함께요라고 두 가지 질문 카시트는 주셨네요. 앞에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뒤에다 놓는 게 100% 안전한 방법이고요. 예. 앞에는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터져나갈 때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멀미 같은 거는 앞자리가 덜 생겨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 앉혀야 되거든요. 저희 애도 그래요. 애가 클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예. 너 차 타지 마. 애 버리고 왔어요, 제가. 근데 버리면 안 되시니까. 예. 또 아니면은요, 창문을 좀 열면은요, 멀미가 좀 덜 합니다. 예. 그래서 창문을 겨울에 히터만 켜면 냄새 때문에 멀미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에어컨만 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으시는 상태에서 뒷문을 아이가 탄 쪽에 창문을 좀 열어주고 있고 눈을 가까운 데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그러세요. 멀리요? 멀리 예. 먼 장면들이 있죠. 이거 보고 바람이 좀 들어오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그리고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멀미가 많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태가 좀 틀린데 꼭 앞에 앉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실제 잘 버리고요. 들고 뛰십시오. 예. 아이들. 네. 멀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멀미 경험자였거든요. 어렸을 때 차만 타면 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뭐 차 안에 나는데. 그 실내 냄새 있죠. 예. 예, 이런 냄새만 맡아도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다 흔들어 주죠. 예. 그러면 아주 그냥 저는 멀미를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멀미 안 한다 이럴 정도니까. 예. 근데 심한 경우는 이제 배 탔을 때 배 아마 바다 낚시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바다 낚시 엔진 정지시켜놓고 좌우로 흔들거릴 때 있죠. 교수님, 이거 미칩니다.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네, 멀리 갔습니다. 일단 멀미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커면은 예. 없어집니다 또. 예. 네. 자 7788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올려봅니다. K5 8년 된 자동차입니다. 간헐적으로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다가도 정차 후에 에어컨을 켜면 더운 바람과 쉰 냄새가 나옵니다. 정비소에서는 잠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하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하셨네요. 일단은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는 없고 냄새가 나는 거는요. 에어컨 필터하고 안에 이 공기가 흐르는 통로에 대한 이 부분들 청소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부터 먼저 갈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외부 유인 모드로 했을 때는 앞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까지도 있죠. 예. 스프레이 뿌려서 요새는 곰팡이 없앨 수 있는 스프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안에다가 연막탄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냄새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벌레나 이런 거 죽일 수가 있으니까 다 막아놓고 안에다 연막탄 터트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비업소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시게 되면은 청소 한번 깔끔하게 해주게 되면은 에어컨 끄고 킬 때 냄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면은 에어컨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로 라인이 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바닥에 있는 매트예요. 예. 매트 부분을 좀 더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에어컨 필터라든지 라인은 청소를 하는데 바닥 매트는 너무 더럽거든요. 예. 바닥에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먼지가 엄청납니다. 쏟아지는 게요. 그래서 매트는 자주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 청소를 가지고 깔끔하게 하시고 안에 있는 대시보드나 이런 데는 예. 이 젖은 걸레 가지고 깨끗하게 먼지도 같이 닦아 주셔야지 안에 실내 순환 모드 돌고 있는데 에어컨 필터나 아니면 라인만 바꿔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같이 매트하고 전체적인 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답변만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타이어 옆면 좀 네. 긁혔다라고 하신 분인데 비드 부쪽 휠 장착 쪽에 조금 째졌습니다. 갈아야 할까요? 0.5cm 비드 정도입니다. 부분인데 물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역시 이제 그 말씀만 들어서는 사실 몰라요. 약간 찢어진 경우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비드. 예. 옆면 사이드 월 자체는 찢어지면 더 위험한데 비드 부분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괜찮거든요. 예.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정비업소에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한테 사진 하나 나중에 이쪽 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예.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